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오늘은 본질 가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어 온핏의 어떤 핵심 코어 밸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옷을 바라보는 관점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한 것들이 있어요, 본질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질 가치라고 해서 사실 이 용어가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에요. 뭐 사실 주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질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 좀 비슷한 어떤 개념에서 뭐 바라본 부분입니다.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이 적절한지 여부를 저는 이제 따질 때 어떤 본질 가치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옷을 볼 때 단순하게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만,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래도 옷을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메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재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본질적인 어떤 가치를 보고 소비자 가격과의 어떤 괴리감, 이런 걸 보고 이게 적정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따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옷이라고 하는 게 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뭐 그런 가치를 얘기를 할 때 또 헤리티지,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그런 것들을 무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를 하는 게 아닌데 아닌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옷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뭐 예전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3배, 물론 3배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 15배까지도 봤으니까.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할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 옷을 갖다가 이제 도매로 이렇게 소싱을 하는 그 업체의 어떤 가격표를 봤어요. 근데 그 가격표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이 1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0,000원에 그 옷을 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쇼핑몰에 올라가면은 이게 어떤 데서는 30,000원, 어떤 데서는 40,000원, 어떤 데서는 뭐 50,000원, 최고 150,000원까지 봤어요. 이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워낙 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옷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150,000원짜리를 봤을 때 그 옷이 이쁘다고 하면은 그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걸 샀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른 데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옷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달리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쇼핑몰은 한 3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브랜드 옷 같은 경우는 한 5배, 명품은 한 10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 기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정 가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나 명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쇼핑몰하고 옷이 뭐가 다르길래 뭐 5배나 10배냐,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대량 생산해서 어떻게 보면 재고를 쌓아두는 어떤 창고 보관료라든지, 그 다음에 안 팔렸을 때를 생각해서 그걸 갖다가 또 싸게, 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시즌 오프라고 해서 이게 싸게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이게 창고, 왜냐면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 보관비가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는 빨리 재고를 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딱 감안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마케팅 비용도 있고, 또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는 게 순수하게 그냥 홍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홍보 인력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면은 뭐 그 정도는 뭐 적절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명품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호텔도 그래요. 호텔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그룹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여러 브랜드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LVMH 그룹이 있고요. 그거랑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캐링 그룹이라고 있고요. 캐링이 이제 구찌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데예요. 그 다음에 뭐 리치몬드 그룹이라고 있는데, 리치몬드 그룹은 사실 패션 쪽이라기보다는 좀 시계 브랜드를 좀 많이 갖고 있는, 뭐 IWC 뭐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이고,
뭐 바쉐린 콘스탄틴 뭐 이런 것들도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프라다 그룹이 있는데 사실 프라다 그룹은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들, 브랜드의 어떤 헤리티지, 정통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게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이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전략의 요체는 뭐다?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네이버가 이런 적이 있어요. 숍 관련돼서는 진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네이버가 그쪽 분야를 진출을 했었던 거죠. 그 왜 그러냐? 더 이상 광고로만으로는 더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캐파가 다 찬 거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다? 지속적인 성장이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지만이 주주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아니면은 가격을 높이고 뭐 이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뭐 예전에는 뭐 이태리에서 만들었던 거를 이제 제3국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인건비가 좀 더 싼 뭐 그 중에는 또 중국도 있고요. 남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최근에 어떤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원가는 얼마인데 그거를 얼마에 팔고 있다. 그거 따져보니까 거의 한 3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품이라고 하는 거 한 보통 10배 정도면 이해를 한다라고 했는데 뭐 30배면은 이건 좀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어떤 명품이라고 하면은 그 명품의 헤리티지, 좋은 재료 가지고 좋은 퀄리티에 뭘 만든다 이런 거가 이제 무색해진 거죠. 자본주의화가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자본주의 논리에 이게 휩쓸리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죠.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그룹들에 속해 있지 않은 가족 경영을 하는 회사인데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오직 품질에만, 제품 경쟁력만 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물론 가격이 넘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거는 걔네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그런 브랜드의 어떤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말했던 어떤 이 그룹들에 속해 있는 브랜드들은 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메이킹을 했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가가 되는데 그게 본질 가치라는 거죠. 그 본질 가치 위에 이것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제품의 본질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 브랜드 가치라는 거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 다음에 뭐 브랜드의 헤리티지나 정통성, 역사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아니면은 뭐 너네들은 비싸니까 못 사니까 사고 싶어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경우들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보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브랜드를 전개를 할 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그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는 데서 이걸 의뢰를 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패션 쪽에서 어떤 선두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두주자들이 그런 걸 접해보고, 이 브랜드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입소문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입소문을 듣고, 그 다음 후발주자들이 그 옷을 이제 사게 될 때부터 메이킹 퀄리티를 떨어뜨립니다. 왜냐? 모르니까. 사람들은 메이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선두주자들이 퀄리티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무리 속에 있으면은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비교가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이 옷을 샀을 때의 퀄리티랑 지금 내가 옷을 샀을 때의 퀄리티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브랜드를 전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고요. 제가 그 메이킹을 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면은 정말 좀 양아치 짓 아니냐, 좀 눈속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본질 가치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원래 유어 원핏은 제가 글로벌하게 진출을 하려고 제가 시스템화를 시키고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손기술 최고라고 불릴 수 있는, 저는 이태리 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의 장인들이 손기술이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기능 올림픽을 갖다 7번이나 금메달을 땄던 이력도 있고요. 물론 어떤 디자인 패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글로벌화 시키려고 저는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은, 그런 꿈은 사라졌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냐면은, 본질 가치가 높은 옷,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1대1이다 보면은, 원래,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할 때 그렇게 사오는, 대량으로 구매할 때보다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대신 그만큼 제가 또 마진을 좀 줄였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원단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일반적인 어떤 기성복이나 이런 데서는 좀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저번에도 그 셔츠 말씀드렸듯이 폴로 셔츠 그거 생산 원가나 이런 것들 따지면은 랄프 로렌이라는 거 빼놓고는 정말 뭐 얼마 안 하거든요. 제가 10배라고 했으니까 보통 그렇게 따져보면 17만 원이면 한 1만 7천 원의 원가의 옷을 그 정도의 돈을 주고 꼭 사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니라는, 제 입장인 겁니다. 제가 단테의 취향이라고 했듯이, 저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취향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랑 잘 맞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어 온핏의 이 지금 고정 고객분들 같은 경우가 좀 인텔리가 많고, 그 인텔리 분들 중에서도 이제 고가의 옷들을 입어보신 분들 중에서도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돈을 내서 얻는 어떤 가치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지불하는 어떤 가격에 비하진 않는 것 같다 싶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듯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고객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저도 뭐 사실 명품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명품을 사는 게 저는 남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물론 돈이 많으면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저기 세컨 핸드 샵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식의 옷들, 조금은 뭐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하는 가격이었을 때 저는 이제 사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심정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은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매장에서 보다 보면은 정말 이쁘거든요. 그 신제품을 갖다가 지금 당장 착용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비싸지만 내가 이 값을 지불만 한다면 이거를 내가 착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브랜드들 중에는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갖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브랜드들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는 본질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를 해서 이제 따진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 모두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디자인. 그러니까 졸라 이쁘다 이러면은 그냥 꽂혀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제값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뭐 세컨 핸즈샵을 좀 나름대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하고 일맥상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 관점은 옷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단순하게 어떤 패션이라든지 브랜드의 헤리티지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본질 가치 이런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옷을 바라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제공할 것들은 다 그런 저의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둬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